자, 저희가 이제 게시판 삭제만 일단 남았는데요. 삭제는 델리트라는 명령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델리트 삭제를 하는데요. 델리트 삭제를 하는데요. 그냥 이제 그 삭제할 때 어디서부터 삭제를 하는지 프롬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롬을 사실은 오라클에서는 생략해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프롬은 이제 요거는 이제 보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프롬을 꼭 써야 되는데 오라클에서는 프롬을 쓰지 않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평가를 하는데 학생이 프롬을 안 썼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팅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항상 문제 제출자는 이게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문을 써서 처리를 해봤더니 오류가 안 나요. 오라클에서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걸로 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되거든요. 처리가 되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시겠죠? 프롬을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외우실 때는 델리트, 프롬, 보드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드에서부터 삭제를 한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데 외화 문장을 줍니다. 외화 문장. 아무거나 전부 다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외화 문장. 글 보고 있는 글 중에서 한 개 삭제합니다. 보고 있는 글 3번 글 삭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3번 글의 데이터를 삭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글이 있어야 뭐 삭제하든 말든 하지. 아시겠죠? 3번 글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13번 글을 삭제한다. 그래서 없더라도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넘버 쓰시고요. 13번 글이 없어요. 그래서 넘버 사용하시고 이거를 13이라고 쓸게요. 13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지금 현재 없는데 0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where 뒤에 나오는 게 조건이라는 거 아시죠? 어디 영역 안에 있는, 아시겠죠? 데이터를 삭제하자 이런 뜻인데, 현재 13번 글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없어요. where 뒤에 나오는 이꼴은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를 하는 연산자. 그래서 넘버와 13번이 같은 거 현재 데이터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리스트를 한번 뿌려보면 되죠. 리스트에 가셔서 뿌려보시면 13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저희가 삭제하는 거는 3번을 삭제한다 이거죠. 3번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3 지우고 3 쓰시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면 한 개의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삭제가 돼서 있는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없는 데이터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로 되어 있는 거와 0으로 되어 있는 게 리턴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얘는 1이라는 리턴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삭제가 아까 아니라 13을 했을 때는 0이라는 리턴 값을 갖게 돼요. 처리 오류는 안 나지만 0이라고 나오면 삭제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1이라고 나오면 삭제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됐으면 이제 여기 데이터가 변경이 됐죠? 그럼 반드시 하시는 게 커밋입니다. 커밋을 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날립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커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날려서 리스트에서 3번 글을 보시면 3번 글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 2, 3 빠졌네요. 3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삭제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조작하는 쿼리, 운영 쿼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글보기, 이렇게 글 수정도 있고 글보기가 있는데, 글보기에 해당되는 2번 글을 봤어요. 2번 글을 보시면 셀렉트를 해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 2번 글을 봅시다 해서 해보면 2번 글을 봤는데 조회수가 0이에요. 또 봐도 0이에요. 조회수 1 증가가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자동은 없어요. 프로그램 짜시는 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무조건 조회수 1 증가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0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1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원래 있는 걸 꺼내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한 번 더 조회를 해요. 그럼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2가 데이터가 2가 돼야 돼요. 뭐 한 거예요? 원래 있는 걸 꺼내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다시 2로 만들어 넣어 준 거죠. 아시겠죠? 이런 처리문을 원래 이꼴 뒤에 있는 것을 오른쪽 잘 정리해서 히트 컬럼에다가 이꼴로 쓰시고요.
히트 플러스 1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해요. 얘가 1번입니다. 1번. 얘가 맨 처음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게 2번입니다. 2번. 아시겠죠? 그 맨 처음에 0번 0이 있었겠죠? 그럼 요게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게 0이었습니다. 히트가 0이었어요. 그럼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1을 하면 히트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조회수 1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그럼 여기가 히트가 1이 됐어요. 그럼 1 플러스 1 하면 1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2를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2가 이렇게 돼서 1씩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히트 이꼬르 히트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원래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네. 수정하는 거네. 수정하는 쿼리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수정한다. 예? 처리문. 데이터를 수정하는 처리문.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먼저 해줘요.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업데이트를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회수 1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조회수, 저회수가 아니라 조회수. 조회수 1 증가시키는 처리, 시키는 처리를 먼저 해준다. 그럼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셀렉트 하기 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주는 걸 한 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몇 번 글이에요? 2번 글입니다. 2번 글. 2번 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쓰시고요. 업데이트 보드에서 셋 어떤 거를 세트해요? 히트를 세트해요. 히트 이꼬르 원래 있는 히트를 가져와서 플러스 1 증가시켜준다 이거죠. 줄시켜야 된다. 웨어 문장 주고요. 웨어 문장을 주시고 넘버가 2번인 지금 보려는 글 번호와 동일한 것을 먼저 1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1 증가시키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커밋을 하시라고요. 커밋 시켜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예, 하시고요. 이제 업데이트를 먼저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처리가 되고요. 커밋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조회수가 1 증가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보시는 것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판 글 보기로 할 때는 먼저 업데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겠네.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조회수 1 증가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이제 1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네. 공짜는 없고 자동은 없어요. 그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작만 되시면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야 이거는 뭐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런 얘기보다 돼 안 돼를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돼 안 돼. 아시겠죠? 되면 잘하는 거,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원하는 대로 잘 짜가지고 동작이 되면 잘하는 거. 항상 기준은 되냐 안 되냐요. 되냐 안 되냐. 그 동작이 되냐 안 되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동은 없어요. 자동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조회수 1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커밋 시키고요. 그 가져오려는 글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조회수를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1 증가시켰습니다. 커밋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걸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글을 수정할 때 얘기인데요. 업데이트 수정하려고 그래요.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DB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게시판 여기서 이제 한 개 봤어요. 여기 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쫙 써놨어요. 근데 요거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겠죠. 아시겠죠? 수정을 눌렀는데 빈 껍데기로 하얗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데이터가 다 차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쫙 차 있는 상태에서 수정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데이터가 싹 다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DB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준 상태로 수정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먼저 SQL 쿼리 이거는 이제 일단은 취소하겠습니다.
닫으면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예, 닫으면 이 경우에 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용자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한테 수정할 내용을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처리를 먼저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줘야 돼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페이지를 처리하는 페이지 URL은 서로 틀린데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사용자에게 수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서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수정해라 라고 쓰지 않고 그 입력된 수정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 수정해야 될 입력된 데이터, 입력되어진 데이터는 보여주면서 수정하세요. 보여주면서 수정하라고 시키는 거죠. 하라고 시킨다. 이때 입력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용하시는 거는 글보기예요. 요거는 글보기를 먼저 처리한다. 먼저 처리하고 이겁니다. 처리하고 수정 처리를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수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대시했죠. 그래서 코딩을 짤 때 이런 개념을 알고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짤 때는 요거 수정하는 거 글보기 할 때는 여기 위에 거 요거 아래 거에서만 업데이트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도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 글보기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셀렉트해서 글보기를 하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다 처리하시면 수정할 때도 막 조회수가 일씩 계속 증가되네요. 수정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때는 일씩 증가되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글보기를 할 때는 일씩 증가시켜야 되고 글보기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일씩 증가시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안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죠. 그 일 증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시겠죠?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만약에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람들은 만약에 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글보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1 증가시키고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1 증가를 시키지 않는다. 되셨나요? 이렇게 짜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되셨나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처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까요? 자바에서 만듭니다. 자바에서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운영 쿼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어넣어야 하고 만약에 글보기를 했으면 1 증가시키고 글 수정을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가시키지 않는다 라고 처리문을 짜서 넣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자바에서. 그러나 처리문은 다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데이터 모든 경우에 처리되는 데이터들 처리문들은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처리문들은 다 만들어서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좀 정리를 했어요. 수정하고 이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보시려면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하셔야 될 일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전에 하셔야 될 일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개발을 할 때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의 맨 첫 번째 단계에서 하실 일이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 요구사항. 저 사람이 어떤 걸 만들어 달라 그러는지 잘 듣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전부 다 잘 쓰셔야 합니다. 잘 정리를 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따른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리를 해서 그걸 항목별로 정리한 게 얘는 게시판이다. 얘는 게시판 리스트에 맞춰서 써야 된다. 얘는 게시판 글보기 할 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전부 다 싹 다 정리를 한 게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쓴 것이 이제 요구사항 뭐 정의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 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 가보시면 여기다가 요구사항 정의서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 다른 분들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올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스프링 문서화 작업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문서화 작업 클릭을 해보시면 딴 사람이 문서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첨부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제 링크로 계속 걸려 있어요. 여기 제가 작업을 하실 때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한 거를 이제 파일로 첨부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링크로 걸려서 넣은 거였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요구사항 첨부 파일로 이렇게 모아보기가 있는데 요구사항 정의서 HTML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되시겠죠? 얘는 HTML 파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게 HTML 파일뿐만 아니라 이제 PDF 파일도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게 있어요. 뭐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긴 한데 그 HTML 파일로 해서 내 PC에 저장하고 엠박스에 저장, 뭐 네이버 엠박스에 저장, 뭐 이런 게 있네요. 네이버 엠박스에 저장하면 바로 볼 수 있죠. 그냥 바로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PC에 저장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어차피 내 마이박스에 해서야 편집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PC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열어보시면 마이박스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누나 지금 자료라는 데다가 한 개 올려놨는데 이렇게 마이박스에다가 하시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열려요. 아래 한글 파일로 열리시고 편집하면은 이제 편집도 됩니다. 컴컴 오피스 외부로 이용해서 보기만 할 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좀 만든다.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만드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드릴까요? 하면서 막 물어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문서, 화면 이런 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런 항목별로 쭉 나눠서 만드시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요 화면으로서는 이제 여기 6번 일반 게시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 게시판에서 만들어서 그냥 이제 리스트가 필요하고 글보기가 필요하고 글쓰기가 필요하고 수정 삭제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수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 리스트인데 뭘 보여달라 그러지? 1번 사용자는 제목, 내용, 작성자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잘못 썼어요. 작성일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보시면 번호, 보기를 할 때에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거 번호, 내용,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댓글 개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쓰셔야 돼요. 작성일이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댓글 개수나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볼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댓글을 썼으면 댓글 개수 이런 걸 보셔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잡아내는 거죠. 야, 이런 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명사로 돼 있고 큰 범위에 있는 거 일반 사용자 이런 건 되게 큰 범위니까 이거는 빼고요. 글 뭐 등록 이런 것도 이제 행동이니까 그런 거 빼고요. 여기 보면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 있네요. 이걸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드시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걸 쫙 꺼내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드시냐면 테이블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테스트가 있으시고요. 문서 작업에서 작성을 하시면서 요구사항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뭐 SQL 없음 이렇게 SQL 없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엠박스에 저장, 여기 아까 전에 엠박스에 해당되는 거 여기다가
저장을 한 개 할게요. 자료 이렇게 해서 예, 저장을 했습니다. 예, 확인하고 열어보시면 예, 제가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예, 테스트인데 아니고 예, 테이블 정의서 맞네요. 테스트가 아니라 테이블 정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테이블 정의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만드시는 거는 보드 만들었고 여기 일반 게시판입니다. 일반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료가 있으면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으니까 SQL 디벨로퍼랑 비교해 가면서 지금 요거는 SQL 디벨로퍼입니다. SQL 디벨로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에는 지금 이제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테이블 정의서를 보고 계시고요. 테이블 정의서를 보고 이제 저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에 가서도 이제 테이블 정의서나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스키마를 만드는 거죠. 스키마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컬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컬럼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없는 거는 이제 요거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이제 비밀번호 아까 비밀번호가 보였었는데 지금 비밀번호랑 그런 매칭이 안 됐네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히트 여기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히트. 여기 컬럼 아이디 해가지고 아이디가 아이덴티피어니까 10별자입니다. 10별자. 그러니까 10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타입이 필요하다며요. 타입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넘버 바퀴라도 투 데이트 넘버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넘버 바퀴라도 투 그럼 데이트 넘버 되셨나요? 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써놨어요. 길이 300, 2030 그래서 이렇게 길이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낱널에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어요. 낱널 그런데 뒤에다가 낱널을 붙인다. 이렇게 낱널을 다 붙입니다. 되셨죠? 붙이시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 있네요. PK 그럼 프라이머리 키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PK라고 써져 있는 여기 프라이머리 키 써줘서 프라이머리 키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언더바 시퀀스 붙어 있네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보드 언더바 시퀀스 객체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넘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이죠. 여기 시스데이트고 0입니다. 기본값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 디폴트 시스데이트 디폴트 0 이렇게 해서 쓰면 여기 완성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정의를 해놓으면 그 중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데이터 추출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만든 게 테이블 정의서라는 거죠. 테이블 정의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스키마라는 거예요.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든다. 되시겠죠? 크기는 어떻게 되고 특성은 뭐고 그 아이디는 뭘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키마를 만들게 됩니다. 스키마를 만들어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테이블 정의서 밑에 보면 이런 스키마 테이블 정의서 밑에 크리에이트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스키마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그냥 테이블 정의서만 보통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 크기가 어떻게 되고 저장하는 특성은 뭐다 이렇게만 만들어요. 아시겠죠? 스키마에서 크리에이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스키마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구조가 만들어진 데다가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테이블 그 실제적으로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이제 테이블 정의서를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를 만들고 테이블 같은 거를 이제 생성을 해놨겠죠. 테이블에 이제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샘플 데이터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쿼리를 실제적으로 운영 쿼리
이 처리 요구사항 정의에서 요구사항 정의에서에 맞게 전부 다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운영 쿼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운영 쿼리를 아무 때나 만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사항 정의서를 한번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 정의서도 있네요. 이거 보셨는데 여기에 쿼리에 맞게 필요한 이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있으면 다 꺼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 쿼리를 만들어서 이런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과 처리문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전에 운영 쿼리를 전부 다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테스팅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이해는 되는데 성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깝깝하기만 하시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시겠죠? 연습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